조종사마다 국민이 뽑아나면 그 300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도둑대야 도둑대. 이 국회의원들이 이 비행기를 서로 자기들이 가자는 대로 가자고 그러고 대통령이라는 조종사와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 조종사들이 이거 헤매 안 헤매요. 비행기가 못 도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 조종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농부를 뭐라 그래요? 내가 아까 질문했지 이거. 농부를 뭐라 그래? 농부 직업을? 농자천하지 대본인데 농부를 뭐라 그래요? 에? 농사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내가 아까 작곡이라 그랬죠? 농부가 짓긴 짓는데 노래를 짓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요 밑에 별진자가 붙어요. 별진자. 맞아 말이야. 별들의 노래를 짓는 사람이 농부야. 맞아 맞아요. 24절기에 무는 언제 심어야 된다. 감자는 언제 심어야 된다. 고구마는 언제 묘종해야 된다. 벼는 나락은 모종은 언제 해야 된다. 있어 없어요? 입춘 우수갱수 충분 청명경우 입화소가 망교 하지 소소자들 입추 추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24절기가 이 별들이야. 별들의 움직임을 노래한다. 노래곡이야. 그러니까 농부는 별들의 작곡가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에 가서 좋게 지내려면 작을 잘해야 된다. 지을 작자. 논농사 밭농사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그러니까 1000개 이상의 뉴딜 단지를 만들어서 3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겠다. 오늘 동아일보도 뭐 다루고 했는데 이 지방 소멸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 이건 결국 농업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지방 소멸이 국가적인 과제인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중앙 집권적인 여러 가지 정책과 자금과 예산, 인력이 다 중앙에 몰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방 정책의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지금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보면은 뭐 애기 하나 놓으면은 뭐 500만 원이다, 뭐 1000만 원이다, 뭐 한다 이게 보조금을 일부 줘서 인구 소멸을 방지하겠다는 정책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 어떤 지방자치가 때로는 그 시군 단위로 이렇게 많은 선거가 많다 보니까 파퓰리즘적인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많이 운영되고 있고 또 선거제로 되다 보니까 다음에 당선이 어렵다든지 또는 임기가 만료되는 단체장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변칙적인 일을 많이 해요. 제가 눈으로 많이 목격했습니다만 써버리고 간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선거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은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적인 사적인 뭐 여러 가지 보답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지방의 불균형,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또 어떤 면에서는 인구 수급 구조의 왜곡을 가져오고 지방을 점점 더 추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방화를 한다고 해서 뭐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나눠준다고 지방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것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역량이 있는 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되는 걸 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환경 보존, 경관 보존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나라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 실정에 알맞는 특별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을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고 뭐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이런 거 봤는데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막연하게 미국과 백개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촌에 어린이 없고 청년이 없고 하는 것에 대한 점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장청이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유사하게 한 것이 저는 이스라엘의 기부처나 모사브 같은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여러 가지 이 사례를 많이 보니까 특히 감명을 제가 받은 것은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정말 여러 부처 장관도 거치고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했는데 딱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혁신의 모델을 이끌면서 농업은 95%가 과학이고 5%가 노동이다고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95%가 노동이고 5%가 과학이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식해왔죠.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그 반대로 딱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서 점적 관수 또는 유리하우스나 기타 여러 가지 새로운 농업 기술 개발을 해서 혁신을 했다.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 지도자나 우리 대통령도 그런 혁신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돈으로 떼어서 농촌 인구 소멸을 막기 어렵습니다. 혁신 그래서 청년이 자연히 농촌에 가두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와 병역 의무같이 일정 기간 가서 하고 또 노후에 늙어서 다시 농촌에 가면은 청년이나 어린애들이 이렇게 하지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농촌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농업계에 오래 종사했던 전문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장관이나 이런 직까지 하고 나서 퇴임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거 한국의 농업 방향을 농촌이 이제 소멸되지 않고 버티는 방향. 예.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농업 뉴딜 해가지고 농업단지 지금 시골의 노인들이 논밭까지 있는 노인들이 다 늙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 뉴딜 단지를 한 1000개 만들어서 도시에 나이 든 사람들이 다 가서 농사짓게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몇백만 명 뽑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100만 원씩. 또 한 달에 배당금 150만 원 나오죠. 그죠? 노인수당 70만 원 나오죠. 한 달에 한 300만 원 수입은 되는 거예요. 혼자. 맞아요. 그러니까 한 1년만 농업 뉴딜 단지에 갔다 오면은 얼마나 좋아. 거기 젊은 애들도 와가지고 노인들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다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국민들은 농업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1차 산업으로 전국 우리 산에다가 산삼 심고 산삼단지 만들고 우리 약초단지 만들고 농약 공장 없애고 전 쌀을 친환경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르는 한가마당 부르는 게 값이야. 쌀 개방했든 말든 관계 있어 보세요. 쌀 한가마 개방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쌀 한가마 3만 원이야. 아 그러면 이제 농민 다 죽었어.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농약 공장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삼면이 바다니까 농약이 날라올 데가 없잖아. 그런데다가 여기서 우리가 농약 공장이 하나도 없어지고 미생물로 해가지고 농사를 쌀 농사 약초 농사 뭐든지 지나면 전 세계에서 쌀 한 가마 50만 원 정도 가져가 안 가져가? 그러면 경쟁력이 무한대야. 부르는 게 값이야. 일본 애들이 맞춤으로 가져가 버려. 아예 쌀 농사를 논에다가 맞춰버려. 돈비리 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쌀 개발하려면 얼마 주게? 우리 신경 쓸 것도 없어. 이래가지고 실업자 500만 명에 가서 전국에 있는 이 요만한 따닥따닥한 밭대기를 싹 밀어버리고. 그래요. 다 밀어버리고 이 사람들한테 주식 주고 그래요. 이거를 전부 유딜 단지로 합체해서 기계농으로 착착착착 농사짓고 나 산에는 전부 산삼을 심고 약초를 다 심고 밭에는 쫙 밭을 크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나라가 농업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와 노인이 어울려가지고 농사를 배우면서 우리나라가 제2의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키워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고추 하나 짓는데 고추 농사 하나인데 농약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미생물 농약으로 바꿔가지고 고추를 따서 그냥 먹어도 괜찮아. 알겠죠? 네. 농약 공장은 싹 다 없어.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어떤 논에도 농약을 치면은 옆으로 묻어요. 날라가. 그러니까 아예 농약 공장을 다 없애. 미생물 농약으로 다 바꿔. 내가 어려서 7살 되기 전까지는 소매기로 다니고 풀마 뱉는데 7살 딱 돼서 조금 크니까 내가 제일 많이 친 게 찌개 중에서 똥찌개. 밭에다가 똥을 퍼서 날렸는데 그걸 내가 져요. 똥찌개 어릴 때. 그걸 지고 가는데 그게 내 몸에 묻어가지고 애들이 내 옆에 안 오려고 그래. 학교 가면. 그게 내가 모욕을 제대로 하겠어요? 시골에서? 옷에 한번 묻어나면 한 달씩 냄새가 나.
그런데 그 똥찌개를 지면은 이게 비틀거려. 그럼 출렁거리면 이게 튀어나와. 무슨지 알겠죠? 그래 가서 밭에 가서 부어야 돼. 밭에 부어가지고 그름을 하는데 그거를 밭에다가 하루 종일 재다 놔요. 화장실 가서 내가 퍼야 돼. 퍼서 내가 담아야 돼. 수세식 화장실. 그거를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자도 어릴 때 똥찌개를 자그마치 5년을 졌어. 5년. 그름을 1년에 6년간 그름을 졌어. 산에 가서 나무 7년간 했어. 하여튼 엄청나게 일을 해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만큼 일을 해서 발목이 삐일 정도야. 찌개를 하도 져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키가 뭐 75 정도 컸지만은 좀 찌개만 앉았으면 좀 더 컸을 거야. 응? 더 크면 뭐래? 이만하면 됐지. 괜찮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똥찌개를 져보니까 요새는 그거 지는 사람을 못 봤어. 얼마나 좋아졌어, 세상이. 알겠죠? 그거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그걸 퍼가지고 담아야 돼, 일일이. 일일이 부어서 담아가지고 그걸 밭에 가서 뿌려요. 그러면 우리는 밭에서 나는 모든 음식이 그때는 농약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안 줘도 돼. 전부 화장실에 있는 거름으로 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우리나라 농업을 옛날처럼 농약이 없는 농으로 바꾸겠다. 어떻습니까? 생활비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알겠죠? 그래서 실업자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 돈도 가지고 농업 뉴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이 41조 가지고 농업 뉴딜을 해야 우리 국민 이 불경기를 헤쳐나가지. 이 돈이 또 아파트랑 집이나 가진 사람들 융자를 조금 더 해줘라. 그 은행에 줘라면 은행이 그거 딴장도 해먹어. 맞아, 맞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